본 영상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거 얼핏 봐도 산술기하겠죠. 그렇죠? 일단 로그니까 진수 조건. 로그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자꾸 제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건 좀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의역은 건드리지 않는 상태의 수식에서 진수 조건을 보고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지금 제시된 범위 안에 그 범위가 진수 조건 만족하니까 지금부터는 다 필요 없어요. 연산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fx는 3 플러스 그 다음에 4로그 x 그 다음에 이거 4분의 1이죠. 이거 그럼 마이너스 그러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하자.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 그럼 마이너스 4로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냐? 진수가 어떻게 되지? 4분의 1이 나 바본가 봐. 진수 조건 해놨으니까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있었으면 로그 파이널 공식은 이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진수 조건 체크한 다음에 이거 해도 된다고 그랬죠? 앞으로 나와도 되고. 그래서 로그 4에 x분의 4니까 1 마이너스 4로그 x 이렇게 써주시죠. 산술기하가 아니네. 그죠?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 따라서 4분의 1에서 x가 4까지면 4로그 x는 t로 치환을 할 건데 그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 그 다음에 fx는 3뿔 t 그 다음에 1마 t 그 이용해서 대칭축 잡으면은 금방 그래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한 범위 자르기도 편하죠. 오케이. 요건 그냥 기출 아닌가요? 별표 쳐놔. 이런 거는 밥 먹듯이 나오는 문제야. 다른 건 없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진수 조건을 챙겨라 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할 거고 요거 여기서 시간 걸리면 안 돼요. 굉장히 강조 많이 했어요. 지금 뭐 다 기억이 어렵고 하겠지만 자, 예제 6번이 만약에 다른 책, 말하는 거 이런 책을 본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상위권 문제에 해당돼요. 무슨 얘기냐?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라고 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됐지? 일단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로그 값을 서로 뺐는데 정의가 된대. 정의가 된다는 것은 값을 정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됐지? 자, 그런데 여기 값이 정의가 돼 있고 여기 값이 정의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뺄셈 했을 때 값이 안 나올 리는 없죠. 선생님 빼가지고 값이 정의 안 될 수도 있잖아. 그거 또라이야. 각각이 정의되면 정의되는 거야. 뭐 실수에서 실수 빼면 실수 나올 테니까. 됐지? 그럼 여기는 정의가 끝났죠. 왜?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진수 조건은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얘가 문제지.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의되기 위해서 진수 조건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입니다.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있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돼. 항상 이렇게. 그러면 a는 0보다 커서 아래로 골로 이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반의 제곱 4분의 d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이것이 x축과 만나도 안 돼. 그러니까 0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A, B는 1보다 커. 이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앞쪽에 있는 로그 값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연산입니다. 뒤쪽은 자연스럽게 정의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고? 연산. 즉 fx는 로그 2의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됐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뭐냐? 여기서 최소값 0, 최대값 3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면 그 사이 값도 존재하겠지. 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진수에서 최소값이 0이 나오니까 1. 네. 그러면 0 나오죠. 다음에 최대값이 3이죠. 3이니까 8 나와야 되죠.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등호입니다. 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써놨겠지? 밑에 풀이하고 달라요. 네. 자, 삑하고 y는 8이 있단 말이지. 여기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삑하고 y는 1이 있다는 얘기지. 그 안에 어떤 라인이 있다는 얘기지. 우리는 이 정체를 몰라요. 근데 이거 배운 거 아닙니다. 배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어떤 라인이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라인이 8 이하이고 1 이상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그리면 틀린 거야. 왜? 몇 번이 나오더라도 8이라는 값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어야 돼. 여기도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야 돼. 등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위치에서 그 값은 1과 8 사이에 존재하는데 8이라는 값을 가질 때와 1이라는 값을 가질 때가 각각 한 번 이상은 나와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다음 순간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여기가 부등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양수예요, 양수. 따라서 x제곱 플러스 넘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와도 상관없어요. 정확히 같은 식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은 니들이 배운 거냐 안 배운 거냐? 배운 건데 풀기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쌤이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방식들을 봤을 때 전부 다 함수로 봐라라고 얘기했고, 다음 부등식을 봤을 때 방정식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즉 두 함수 얘기를 또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차 함수가 있고 여기에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하고 이 2차 함수하고의 위치 관계상 이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런데 다시 세 번째 이차함수하고 가운데 있는 이차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두 함수 위치 관계에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이차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돼. 됐냐? 즉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냥 ax제곱을, a가 아까 양수라고 그랬지? 양수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있다고 치자. 이건 예를 드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면 되잖아.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너희 중에 어느 또라이가 이거를 이렇게 놓고 풀겠냐? 이양하겠죠. 그렇잖아요. 이양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양해버리고 얘를 이양해서 무함수 문제 어떻게? 다 이양해도 되고 넘겨가도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이 b를 남길까? 놔두자. 얘까지 왜 남기냐면 요거 갖고 있으면 여기도 미지수인데 여기 미지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함수에서 이렇게 잘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항상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8-a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이러면 정확히 옮기는 건가? 8 마이너스 x제곱 2x 플러스 8 b는 크다. 그 다음에 앞에 거 그쵸? 이걸 갖다가 좀 쓸 때 한 번에 쓸 걸. 그쵸?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1-a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쓸 거고, 이쪽은 8-a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이렇게 쓸 거란 말이지. 됐죠? 그래서 요것만 두 함수예요. 그런데 연립을 풀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1-ax 제곱이 1-ax 제곱이 보다 얘가 위에 있어야 되고, 위에 있어야 되고, 이거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앞에 있는 이차함수는 당연히 위로 볼로 기울어야겠죠. 모든 x값에 대해서 이 값보다 b라고 하는 두 번째 함수가 b이 위에 있을 수 있으려면 이 첫 번째 함수가 아래로 볼록해야 돼요. 위로 볼록해야 돼요. 그쵸? 자,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이 2차 함수의 이게 왜 2차 함수가 돼야 되는지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 이것보다 이 함수 전체 값에서 나올 수 있는 값보다 모든 x에 대해서 b 값이 밑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냐? 그러니까 두 함수 문제야 그냥. 됐지? 자, 거의 다 봤어. 거의. 그러면 자, 요거 있잖아. 요거. 네. 여기서 얘가 왜 2차 함수가 돼야 되냐면, 만약에 여기가 a가 0이잖아요. 이거 알려졌잖아. 이거 처음부터 사실 짚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자, a가 사라진 상태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진수 조건이 0보다 크게 나올 수는 없다. 왜? 직선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언젠가는 어느 부분은 0보다 클 것이고 어느 부분은 0보다 작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수 조건을 만족한다.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정이 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었던 거예요.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로 넘어갑시다. 여기. 요 등호의 의미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요 등호를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등호가 여기 등호죠. 그치? 이 등호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죠. 맞지? 그게 똑같이 옮겨져서 여기 있는 두 함수가 됐죠. 여기서 말하는 이 포인트라는 것은 두 함수의 교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얘네들은 교점이 있어야 돼요. 됐어? 여기 있는 요 자리가 요 자리잖아. 그치? 최대값이 아까 3이 나오고 최소값이 0이 있어야 된다고. 그 위치가 존재해야 된다. 교점이 있어야 된다. 두 함수.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쌤이 말하는 두 함수의 의미를 그래서 80%를 이해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수백 번을 얘기했는데도 사실 여러분은 그 의미를 잘 몰라. 요거 이해하면 80% 이해하면. 그러니까 여기에도 교점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B라는 값이 이 사이에 있으면서 얘하고도 교점을 갖고 얘하고도 교점을 갖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려놓고 사실상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등호가 생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 이쪽 한 별씩 그리고 0입니다. 결론 이쪽 한 별씩 그리고 0입니다. 네,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돼요. 그럼 답 나와요. 이 정도면 거의 준킬러예요. 준킬러. 내가 얘기한 건 두 함수 문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 저자쌤께서 말씀하신 양변의 로그 취하기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또 쉬워졌죠? 예. 로그 함수, 위치 3이니까 증가 함수이고요.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끊으면 최대값, 최소값, 구간 끝에서 나오죠. 범위 끝에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시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진수 조건부터 파악하는 거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을 알파와 베타라고 이렇게 해서 이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지. 근데 지금 아래로 볼록이지. 그치? 그러면은 저기 오른쪽에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 값은 존재하지 않겠네요. 됐지? 그럼 뭔 얘기냐면 위치인 로그 이렇게 생겼죠. 어느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진수에서 나오는 값 중에 알파라는 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진수 조건에 있는 이차함수에서 나오는 최소값, 즉 꼭지점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를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쉬운 거예요, 이거는.